안녕하세요.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딩 라운지의 테마는 유튜브 독서 모임입니다. 편하게 듣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딩 라운지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총 2주간 나누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10년간 책을 읽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10년 전에 읽고 이번에 다시 읽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기계발서 10년 읽으면 인생이 변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10년 정도, 정확히 말해서 저는 14년간 111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1114권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읽은 책의 목록은 프랭클린 플래너와 독서 어플에 저장하고 있어요. 1000권이 넘는 책 중에 자기계발서를 얼마나 읽었을지 제가 굳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55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었네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자기계발서의 출판 흐름을 단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절한 믿음, 심리학, 노력, 뇌과학, 습관, 시스템,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 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중간에 등장하는 포기, 불신, 힐링, 위로, 그리고 철학도 무슨 의미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궁금증은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14년간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연도별로 상징적인 책 5권씩을 골랐습니다.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2008년 제가 책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저 열정만으로 1년에 100권씩 읽었던 시기죠. 그때 시크릿이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시크릿과 비슷한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도 무려 250만 부 이상 팔렸죠. 지금도 여전히 인기인 설득의 심리학도 보입니다. 제가 처음 책을 읽었던 2008년은 이런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책이 인기였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니 저는 책에서 배운 대로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2009년입니다. 1년 정도 간절히 원했지만 삶이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 보였죠. 그때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가 출간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었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바라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저는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 3시간씩 노력하면 1년에 1000시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죠. 그렇게 10년만 하면 됩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 10년 동안 책을 읽었네요. 이제 1만 시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입니다. 미국에서 10만 부 정도 팔렸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부가 팔렸던 시기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베스트셀러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네요. 시크릿 두 번째 이야기, 꿈쟁이 김수영 작가님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도 인기였네요. 하지만 2008년만큼은 아니었고 오히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혼창통이나 스눕 같은 책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2011년에는 노력이 대세였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시고르사 박경철님의 자기혁명 등 전형적인 자기계발서가 인기였죠. 저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노너, 중용, 일리아스와 같은 고전을 읽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과 함께 발행된 자서전도 크게 인기였습니다. 좋은 책이죠. 추천드리고 싶네요. 2012년 간절한 믿음도 노력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힘들면 쉬어갈 필요가 있죠.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묵직한 생각을 던져주는 박웅현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가 등장합니다. 제가 3번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2013년에는 드디어 습관이 등장합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음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습관에 있었음을 깨달았죠. 마치 세상의 새로운 이치를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요즘 다시 인기인 원싱도
201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2014년 습관에 이어 철학이 등장합니다. 2014년의 책을 보면 전형적인 자기계발서가 보이질 않네요. 굳이 고르자면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행, 철학, 죽음, 그리고 인기 만화인 미생까지. 우리 삶에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 인기였던 시기였죠. 자기계발에 지친 사람들이 철학과 삶으로 관심을 기울였나 봅니다. 2015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집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는 무려 100만 독자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억압을 깨고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도 그 추세를 이어가죠.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글쓰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아침 6분의 기적, 혜성처럼 미라클 모닝이 등장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꾸어주는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라는 명작도 출간됩니다. 정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상위권을 다투었습니다. 2017년에는 반짝 4차 산업혁명이 인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혁명을 모르면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었죠. 재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노력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인 그릿이라는 책이 이때 나왔습니다. 결국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버텨내는 그릿이 있었다고 말하죠. 2018년 에세이의 열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기계발에 지친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삶과 관련된 건축에 대한 책도 읽기 시작했죠.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신곡과 같은 인문학 책을 소개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자기계발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9년에는 습관이 구체화됩니다. 삶에서 바로 적용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책이 인기를 얻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쉬워야만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둔 책입니다. 아이들의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한 공부머리 독서법도 구체적인 타겟과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지키고 있네요. 2020년에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이 등장합니다. 10년이 지나 다시 시크릿과 같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5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물론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경제 흐름에 맞추어 부와 부자에 대한 책이 큰 관심을 얻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과 존리 대표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자기계발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입니다. 자기계발서보다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같은 소설이 인기가 더 많은 2021년이었습니다. 소설이 자기계발서보다는 대부분 인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현실적이고 생생한 표현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메타버스의 세계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표를 살펴볼까요? 물론 이 흐름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죠. 저는 우연하게도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조하던 시기에 본격적인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다가 변화가 없다는 생각에 포기도 하고 끌어당긴 법칙에 대한 불신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힐링이 되고 위로를 주는 책도 읽기도 했죠. 습관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학에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기계발에 정답은 없다.
셋째, 즐겁고 쉬워지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 자기계발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을 독서 모임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